이제 칼 007의 네. 그 진실은 뭐냐. 네, 거기에 방점을 두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고르바초프의 입에서 네. 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입에서 칼기의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소피아를 썼을 뿐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다루는 소재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그 굉장히 거대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상대들이 전부 강대국들이고 맞아요. 레이건이라든지 고르바초프라든지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사회의 그냥 뭐 장사미사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건 소설 자체가 아예 설정이 안 돼요. 저희 소설은 그 어떤 문학적 향기가 나는 그런 글맛이 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좀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계에 대한 방향감 네. 또 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좀 내면적 의식이라도 그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 차원 또 네.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깨달음 이런 주로 메시지 전달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다소 억지스럽죠. 그런데 아주 억지스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몇몇 개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인인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체포가 돼서 지민이 덴버리 교도소에 부금이 됐을 때 만납니다. 그 이 문이라는 인물이 이제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진명 작가님이 이 소설에 네. 문선명이라는 분을 실명으로 네. 등장시키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이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90년에 고르바초프와의 면담, 91년에 김일성과 회담이라는 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사실은 전체 이 공산주의 붕괴라고 하는 과정에 네. 문선명 총재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일정으로 쭉 좀 쓰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게 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선명 총재는 이제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제가 고향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통일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의 이제 종교 단체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갖는 우리 한국에서의 거부감 같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작가님이 이걸 집어넣어서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게 가장 초반부에 했던 게 승공운동입니다. 국제 승공연합 총재를 하면서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실제로 모스크바 가서 만나서 공산주의 포기 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91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간의 탈냉전이 돼가지고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김일성을 만나서 단독 면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 우리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역사적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전체 승공운동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이 칼기 007 사건 이후에 공산주의 붕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삽입시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요. 팩트만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붕괴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군요. 아무도 믿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게 아마 1984년 그 무렵에 네. 그 소련은 7년 안에 반드시 붕괴한다. 네.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네. 그 모든 사람을 글로 집어넣어서 다 그냥 그 미치광의 얘기다 하면서도 그걸 따라가긴 했어요. 실제로 91년에 공산주의가 네.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또 이제 이 사람하고 그 고르바초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전통적인 소련의 힘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칼기 격추에 대해서 소련이 잘못 그 대응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국원들한테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 이 고르바초프는 그 젊은 정치국원 중에 하나인데 군이라든지 KGB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이 찾아가가지고 그 엄청난 지원과 용기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르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는 한국으로 이 문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때에
공산주의의 최고 이론가였던 그 부인 라이사 여사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요.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완전히 외면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또 네. 하나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주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만 뽑아가지고 네. 쓰기는 했어요. 아까 제가 평 말씀드리고요. 네, 소설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지민하고 그리고 문이 고르바초프와 이제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붕괴 직전에 그 당시가 그 예. 즈음으로 이제 예. 잡으신 건데 셋이 만났다라는 이 만남 예. 이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네. 지민으로서는 원래 오시포비치라는 네. 직접 자기 동생을 쏴서 격추시킨 조종사에 대한 복수를 꿈을 꾸고 갔는데 네.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선량한 보통 사람.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민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는 건 필연적이에요. 네. 이야기 전개상. 네. 또 한 사람 이제 그 문은 오래전부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네. 셋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말이 지어져야 되느냐. 만나는 것까지는 뭐 소설의 그 구성상 네. 당연한 거고. 네. 거기서는 이제 각자 위치를 지킵니다. 지민은 지민대로, 문은 문대로, 고르비는 고르비대로 하지만 그 뒤에 문의 부인 한학자하고 그 고르비의 부인 라이사하고 얘 그 조그만 아주 속옷 같은 게 있잖아요. 소련의 무용단 단원은 너 이거 실수하면 너의 아버지가 처벌받아.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그 리틀 에인절스에는 실수하고 나서 쪼르르 그 한학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실수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그게 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칼기 격추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체제의 대결이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리고 반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다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그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그 인간다움 또 그다음에 그 아주 소소한 자유 네. 여기에서 두 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이제 지민이 아주 재미있는 네. 나타나는 네. 이 소설에서 왜 칼기가 그 항로를 따라갔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측만 분분했지 누구도 결론적으로 말했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 네. 김 작가님 이를테면은 그 조정 실수라고 예, 하는 실수. 것이 예.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100%입니다. 아, 참 좋은 질문 네,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소설에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칼기의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블랙박스로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쩔쩔맸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고르바초프가 설명을 합니다만 비행 조종 장치를 스위치를 어디에 둬야 됐느냐 하면은 INS라는 눈금에 둬야 됐어요. 네. 그게 자동 항법 장치입니다. 거기에 두면은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조종사들이 그걸 INS에 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나 더 비틀어가지고 방향 각에다 놓은 거예요. 네. 그거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해야만 됩니다. 아, 그것이 결국은 러시아, 소련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 실수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스위치를 그 양쪽을 같이 이렇게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저기에 둘 수도 있는 것은 안 된다 네. 해서 보잉 측에서 스위치를 아예 고쳐버려 분리해서 이거는 INS는 IS만 두게 하고 방향과 방향을 두게 스위치로 분리를 하거든요. 아. 그것만 봐도 그것이 그 확고부동하게 예, 그 진실이 밝혀진 거죠. 네네. 아, 오늘 김지명 작가님 모시고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씩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칼기 피격 사건도 미국, 중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강대국들 4강 속에서 놓여진 비극인데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떤 강대국 사이의 비극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복수할 줄 모르는 네.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역사. 그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으로 당했으면 화를 좀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우리 한반도의 정세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네. 이러저도 못하는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자유권을 찾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정부든 시민사회든 이건 뭐 서로가 없습니다. 정부도 해야 되고 시민사회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요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네. 우리 정부가 눈치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정부가 눈치를 보지 않게 하려면 그 정부의 강력한 어떤 의지를 밑에서 받침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결국은 남북 통일입니다. 우리 저 작가님께서 계속 매달리는 게 사실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남북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의 발언권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통일된 한반도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 문명을 우리가 스스로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이 돼야죠.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토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중 단계고 정치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문화 통합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독일, 통합. 독일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네. 문화 통합을 위해서 남북 교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소설들을 두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저변이 형성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아까 장사미사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장사미사에서 대통령의 이름이까지 생각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폭넓게 보는 눈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첨가하자면 김준명의 이 소설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작가님 앞으로 이 책 읽을 독자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얻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진실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 힘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된다. 그런 점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영원히 정보의 노예가 돼가지고 큰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민도 문도의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체념하고 우리 운명이 그렇지 뭐 그렇게 가면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힘이 경제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나라 누구냐 하는 데에서 오는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순간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까지처럼 복수를 외면하고 남에게 핍박받고 눌리고도 체념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